활력이 넘치는 시사 활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역 노숙인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대문 경찰서 서울역 파출소 박아론 경사님 연결합니다. 박 경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남대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숙인 전담 경찰관 경사 박아론입니다. 네. 서울역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안 가보신 분들이 없으실 텐데, 자, 남대문 경찰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안에 서울역 파출소가 있을 텐데, 서울역은 사건 사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네, 서울역 광장을 끼고 있어서 상주 네. 노숙인이 한 140명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유동 인구가 한 350명이고 서울역 광장을 이를 이용하시는 33만 명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로 어떤 사건 사고가 많나요? 일반적으로 노숙인 관련 사건, 단순 주치, 폭력, 그리고 절도 등등등 여러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노숙인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반적인 틀은 노숙인 보호 조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노숙인분들을 인권보호 활동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어허. 그리고 병원 외래진료 연계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정신질환 노숙인들 자활치료도 해드리고, 그리고 지자체나 유관기관 복지행정 업무도 이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역 광장 환경정리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숙인 관련 코로나19 협업 업무 실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숙인 분들이 직업도 노숙인도 아니고 신분도 노숙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울역을 비롯한 역 주변에서 또 노숙을 하시기 때문에 노숙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네. 노숙인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대부분 이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계시는 분들, 네. 그리고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가출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고립돼서 살고 싶은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돈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유형의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인 분들은 과거에 또 화려했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네네. 나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도 했는데 어느 날 가족도 잃고 노숙을 네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인데, 네네. 자, 박 경사님께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주로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네. 이제 가장 구체적인 게 IMF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업적 실패, 그리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어려우셔가지고, 네. 이제 전전긍긍 하시다가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시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와 계시고, 그게 1년 지나서 보통 한 10년 이상 계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참 개인마다 다 사연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꼭 노숙을 하셔야 되나요? 다른데 보호 관리 기관에 가실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숙인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다 상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시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곳으로 가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거 지원도 해드리고, 네. 알코올 치료나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어서 치료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해드리고, 음. 이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걸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거 관련 기관을 계속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건 이제 노숙인 분들이 정확하게 주소지가 어디인지 또 신분상으로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기가 힘든데, 특히 네네. 이제 중요한 것이 노숙인 분들이 이 서울역 주변에 있으면 또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실 참 서로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위험하시지 않을까, 위험하신 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여기서 이제 네네.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19 관련 부분입니다. 이 진단 네네. 검사를 과연 하고 계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감염된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되는데, 노숙인 분들에 대한 코로나 진단 검사,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노숙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은 이제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 또 네. 그 코로나 동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노숙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로 인해서 다른 일반 분들이 피해 받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하.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잘 이제 협조를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히려 이분들께서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 자기들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피해를 간다 이런 인식을 받는 걸 또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 정리하고 그러니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단검사를 하루에 한 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뭐 한 3,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받는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매일 받겠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하나 또 상식적으로 궁금해지는 건 뭐 네. 건강도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코로나 감염될 우려도 있고 또 감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킬 우려와 가능성도 있다면 이분들을 좀 다른 안전한 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국가적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호시설, 주거지원 그리고 뭐 이제 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계속 또 이제 이분들을 인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계속 저 열심히 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실은. 네. 자, 서울역 파출소에 일하고 계신 박아론 경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서울역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뭐 관리하고 계신 분은 한 500여 명. 500여 명. 네네. 네. 그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신상 정보는 파악이 됐나요? 안 됐나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입을 하고 이럴 수는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상담해서 성함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저희가 근무하면서 이제 애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이름을 이제 제가 잘못 부를 때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아저씨가 또 이런 아저씨구나 다시 또 이제 얘기하면서 이름도 바꿔드리고 그래서 네. 한 500여 명은 제가 이제 뭐 근무하면서 특이사항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러면은 노숙인 분들을 접촉하실 때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우려되는데 방호복을 따로 입고서 이렇게 접촉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 평상 이 경찰복을 입고서 접근을 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업무 지원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방호복을 입고 이제 근무를 해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일반 이제 뭐 민원 업무라든가 일반 이제 환경 정리라든가 이런 일반 업무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장갑 이런 걸 착용하고 방호복은 입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한 500여 명을 관리하는데 신상 정보는 다 알 수 없고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되신 분들 또 확진이 됐는데 누구인지 알 수가 없거나 사라진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제 뭐 인착 그리고 행동 반경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관기관에서 이분께서 소재가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협조가 오면은 이제 이분들이 자주 가는 장소 시간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아니면 제가 이제 순찰 돌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쉽게 좀 많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노숙인 분들에게는 간절한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박아론 경사님께 그 도움의 손길을 또 요청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으실 텐데 올 초에는 체중이 11kg이나 빠지셨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2000년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이제 확진자가 계속 매일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뭐 저녁까지 방호복을 입고 이제 근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분들 찾고 이제 보호조 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체중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박 경사님은 살이 빠지는데 저는 이 배 선장은 자꾸 살이 쪄서 그것도 고민인데 자, 이 노숙인 분들 또 건강도 그렇고 이분들이 자립하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19의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또 확진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도 필요한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박 경사님 이 서울역 경찰서에서 지켜보시기에 일반 시민들은 서울역을 지나다니면서 어떤 좀 노력을 노숙인 분들 기준으로 할 때 기울여야 될까요?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만 더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도 상대하시고 노숙인분들도 상대를 하시지만 생각보다 편견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노숙인 전담 경찰을 하게 되는 노숙인에 대한 네.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네. 무분별하고 폭력적이고 뭐 이런 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아하. 그렇게 뭐 무섭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자기들만의 또 생각도 있고 룰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분들이 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럽기도 할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 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그분들에 대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시거든요. 참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게 조금 편견 이런 게 조금만 바꿔주시면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걸 되도록으로 안 주실 분들이 많아요. 예외적으로 뭐 좀 정신질환자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노숙인 분들은 일반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와 다르지 노숙인에 않다라는 네. 인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네. 참 멋진 분이십니다. 서울역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박아론 경사님과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